예. 복지부 장관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장관님, 그 의료보험법에 따라 가지고 그 99년도부터 간호등급제 시행해서 입원료 차등 지급하고 있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들어보니까 그 통합 그 간호간병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3등급 이상 그 입원한 경우 1인당 5만 원 이상 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는 제도가 있던데요. 네, 차등 수가 적용하는 게. 근데 의료법 시행 규칙 38조에 따르면은 그 4등급 이하는 불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15일에 처하도록 그렇게 또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의료보험법에 따라서 간호등급제 하는 거는 4등급 이하, 7등급 또 등외까지도 다 의료 수가를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두 법안 규정이 법령 규정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시행규칙 그 의료법 시행규칙 38조 이 부분은 벌칙 조항을 좀 조정을 하든지 유예하든지 삭제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님,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 사업에 보니까 이게 당초에 민자로 하기로 돼 있던 사업으로 지금 돼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게 갑자기 재정 사업으로 바뀌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전문위원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총사업비 780억에 국비를 292억 5천 해서 묘하게도 국가재정법 38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꼼수를 부린 거 아닌가. 그래서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사유도 불분명하다 해서 이건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아니요. 저기 뭐 의원님께서도 하여튼 전액 삭감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때 그러면 논의를 하시죠. 예. 국토부 장관님은 소위 때 안 얘기를- 들어오시죠? 제가 얘기를 부총리께 바꿔요, 저 바꿔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 위원장님 여기는 잠깐 시간 좀 끊어 주십시오. 자료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서 그 질의 상황에서 17만 4천 명 그 공무원 정원하는 부분에 일반직이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요.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일자리 로드맵에 국가직 10만 명, 지방직 7만 4천 명에 경찰이 2만 3천, 군 부사관 2만 6천, 교원 2만, 생활안전 등 3만, 그다음에 지방직에 소방 2만, 사회복지 1만 9천, 생활안전 3만 4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정가분에 해당된다는 7만 명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건지를 그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자연정가분하고 실제 10만 명 늘리는 부분하고를 좀 분류를 좀 해주시고요. 그게 지금 보면 연도별 충원 계획도 로드맵에 나와 있습니다. 17년, 18년 그리고 19년부터 22년. 거기에 각각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우리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하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지금 그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최고세율을 보시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35% 가던 것을 21%로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오히려 3%포인트를 올렸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법인세율이 그 인상이 됨에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에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시면 지난 10년간 OECD 주요국들이 보니까 대부분 법인세를 인하를 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10%포인트, 일본은 9.6%포인트를 인하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3%포인트를 내렸는데 18년도에 다시 25%로 올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인세율도 앞서 말씀드린 다른 상황과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래서 국가 경쟁력, 경제 발전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또한 반면에 보시면은
가계부채 비율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금년 2, 4분기 이 자료까지 해서 9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는 65% 정도를 넘으면 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그 가계부채가 GDP 대비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높고요. 이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한 국가, 가계부채 위험도가 전체적으로 6위로 평가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그 경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총지출 증가율을 한번 봤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나왔던 2009년도에 10.6% 증가했던 게 내년도 예산은 9.7%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상 2009년 이후에 최고입니다. 더군다나 경상 성장률과 비교해 봤을 때 2배 이상 벌어지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경상 성장률보다 많은 총지출 증가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재정에 굉장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2배 이상의 어떤 경상 성장률보다 높은 총지출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해 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정도로 현재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정부의 인식을 나타내는 거 아니냐. 본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의원님 지금 세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법인세, 가계부채, 총지출 증가율 말씀을 주셨고요. 죄송하지만 그 법인세 그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을 잘 참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답변을 올립니다. 마지막 그 총지출 증가율, 총질 증가율 경상 말씀드릴까요? 성장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그제 오늘 3일 동안에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이 여러 가지 경제 여건 또 경제 여건은 대내적인 여건과 또 구조적인 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지요. 그다음에 우리의 재정의 상황과 여건을 봤을 적에 지금은 총 지출 증가율을 높이는 등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위기가 온 예. 추가 질이 있습니다. 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정식 의원님.